함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존재하는 아주 공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러스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키워드는 fn, 두 글자로 매우 짧죠. 자바스크립트는 function, 파이썬은 def, 고언어는 fpunc 같이 조금 키워드가 긴 경우들이 많은데 러스트에서는 두 글자 fn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러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수나 변수 이름을 이제 lower snake case를 사용을 하죠. 소문자 snake case, 이렇게 공백을 언더스코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언더스코어, 언더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공식 용어는 이제 언더스코어고요. 한번 간단하게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고 pri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느낌표가 붙으면은 함수가 아니라 매크로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고 세미콜론을 붙여주면은 처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고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고 프린트 함수에서 이 매크로를 실행해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겠죠.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밑에 있는데 위에서 호출을 하면은 읽히지가 않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언어들도 있는데 러스트는 이제 선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선언을 미리 다 한 다음에 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호이스팅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고요. 이름과 괄호를 붙여서 정의하는 거. 중괄호는 본문의 시작과 끝. 함수 본문을 이제 영어로 함수 body라고 하죠. 바로 이 부분. 결국 함수는 그냥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보고서도 이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추론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명령어가 만약에 이 프린트가 100줄짜리였다면 이름이 아니라 만약에 100줄짜리였다고 쳐볼게요. 근데 되게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은 함수화를 해놓지 않으면은 매번 지금 두 번의 함수 호출을 명령어 덩어리 두 개로 바꾼 거죠. 100줄, 100줄, 200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수화를 해놓으면은 이제 이름만 보고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코드도 되게 짧아지고 재사용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 함수 시그니처의 일부인 특별한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시그니처는 함수 이름과 이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가고 반환 타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return 이렇게 하면은 int 두 개를 받아서 더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 반환하는 것도 역시 int 타입입니다. 그러면은 add 1, 2 하면 그냥 1 더하기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매개 변수고 시그니처는 바로 이거죠. 이 함수의 타입은 fn 빼고 이거를 시그니처라 볼 수 있겠죠. 이 함수가 어떤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떤 반환 타입을 주는지, 항상 반환 타입
반환 값은 한 개입니다.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을 수도 있지만 함수는 항상 반환 값은 하나죠. 함수를 이제 뭐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 연산이죠. 연산. 더하기라는 아주 간단한 연산이죠. 이거를 연산을 몇 번을 하던 간에 결국에 얘네들은 연산되고 되면 하나의 값이 되죠. 함수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의 값이 됩니다. 변수는 하나의 공간, 정확히는 하나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연산이나 함수 호출이 결국 하나의 값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연산이나 식을 전부 수행을 하면 하나의 값이 무조건 나오고 고로 하나의 값은 하나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어가 매개변수라고도 하고 인수라고도 하고 조금 다른데 그냥 둘 다 혼용해서 쓴다고 하죠.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함수 정의부, 함수 호출할 때 전달되는 그런 거를 매개변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매개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호출할 때 얘는 그냥 arguments, 인자라고 합니다. 호출할 때와 선언할 때 이름이 조금 다르게 불리는 건데 그거를 혼용해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함수 시그니처, 아까 이 함수의 타입 인자 그리고 반환 타입을 합쳐서 시그니처라고 했죠. 마치 지문처럼 이 함수가 뭘 받아서 뭐를 몇 개 받아서 뭐를 반환하는지. 하지만 반환은 항상 한 개였고요. 러스트를 설계하면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사항입니다. 매개 변수의 타입을 반드시 선언해야 하는 거죠. 함수의 정의의 타입 명시를 강제하면 이 함수를 다른 코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호출할 때 의도대로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여기 소수점, 부동소수점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건 오류가 날 겁니다. 미스매치 타입이라고 되죠. 문자열이 들어가도 오류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미리 뭔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한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러스트는 컴파일러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류를 아주 정확히 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매우 친절하죠. 위치까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영어가 조금 읽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구글 번역기 같은 걸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이 함수를 보면은 두 개의 매개 변수 value와 unit 레이블을 갖죠. 첫 번째 거는 i32 정수고 두 번째 거는 캐릭터 문자입니다. 뭐 이거 실행하면은 지금 잘 전달했으니까 잘 되겠죠. 정수와 문자 이렇게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H라고 나오고 value, unit label 해서 OH가 나오는 거죠. O와 H를 전달했으니까. 함수 본문은 필요에 따라 표현식으로 끝나는 구문의 나열로 구성됩니다. 이 표현식과 구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표현식,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의 식과 비슷합니다. 이런 거죠. 1 더하기 2 이런 거를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expression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하나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연산도 아까 하나의 값이 됐었고 함수도 결국 하나의 값을 반환했죠. 이런 것들을 다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몇 번을 연산하던 간에 결국 하나의 값이 되고요. 여기 뭐 곱하기를 섞던 나누기를 섞던 결과는 항상 하나의 값입니다.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16이 나오죠. 무조건 하나의 값이 돼서 하나의 값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은 항상 값이 와야 돼요. 반대로 이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let a는 쭉 이 한 줄 자체를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간 하나에 담으려는 거죠. 변수 공간 하나에. 근데 변수에는 항상 값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let a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어예요. 그래서 expected expression found let statement. expression을 기대했는데 식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식이면은 결국 하나의 값이니까 값이 들어가길 기대했는데 스테이트먼트를 찾았다. 값이 아니다. 근데 러스트는 좀 expression, 표현식 구문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뭐 if라든지 while 이런 것도 거의 다 표현식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let은 예외죠. 스테이트먼트죠. let 키워드로 변수를 만들고 값을 할당하는 것은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구문이란 거죠. 이 오른쪽만 보면은 expression이지만 합쳐지면 스테이트먼트다. 구문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값을 반환하지 않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연산, 함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값을 반환하고 그게 expression. 반대로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statement. 구문이죠. 그래서 이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값으로 변환되는 과정, 그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 더하기 2라고 하면은 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 3이 되겠죠. 이렇게 1 더하기 2가 3으로 연산이 되고 이제 A에 3이 할당되는 그 과정을 평가라고 하는 거죠. 함수 정의도 이제 구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fn add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를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a는 i30b, b는 i30b, return a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add 1, 2. 오, 이거 똑같죠, 둘 다. 함수나 연산이나 결국 하나의 값이 됩니다. add 1, 2도 3으로 치환이 되겠죠. 하지만 함수 선언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도 역시 expected expression found keyword fn. 바로 이 부분이죠.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랑 expression은 가장 큰 차이가 하나의 값으로 평가가 되냐, 되지 않냐, 값을 반환하지 않냐, 하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괄호로 묶어도 결국 let y는 6, 6이 y에 들어가고요. 얘는 expression이니까 6이 y에 들어가고 얘는 스테이트먼트니까 괄호로 묶던 말던 아무것도 반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쪽에 expression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스테이트먼트라 안 된다. 여기 나오겠죠. expected expression found let statement. expected expression found statement let. 이런 식으로 오류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문은 값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x에 바인딩 시킬 것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6은 expression이죠. 값도 역시 expression입니다. 그러니까 y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체가 expression이 아니고 반환이 없으니까 저희는 지금 x에다가 이거를 넣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x에 넣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값이 와야 되는데. 할당한다고 표현하는데 러스트에서는 바인딩 시킨다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얘를 x에 바인딩 시켜야 되는데 값이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니까. 네, 뭐 다른 언어에서는 할당문들이 할당된 값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여기 콘솔 들어가서
let a는 b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a, b가 둘 다 2가 나오죠. 이렇게 2가 b에 들어가고 b는 또 2를 반환해서 a에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러스트에서는 이런 게 안 되죠. Not found in the scope.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러스트 코드의 대부분은 표현식이라고 하죠. 이는 어떤 값을 평가한다. expression은 하나의 값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5 더하기 6 더하기 연산 역시 11이라는 값으로 평가가 되죠. 표현식은 구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스테이트먼트고 표현식은 일부죠. 함수 호출도 매크로 호출도 결국 expression이라고 하고 결국 하나의 값이 된다는 거죠. 함수든 매크로든 하나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스코프 블록도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let y는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return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return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콜론 없이 숫자를 써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들어오죠. 러스트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함수의 마지막에 이렇게 expression을 써주고 세미콜론이 없다면 얘를 자동으로 암묵적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println 다이렉트로 써볼게요.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은 add 호출하고 1, 2 넣어주고 1, 2를 더한 다음에 암묵적으로 리턴을 해서 여기가 3이 되고 3이 출력이 되는 거죠. 3이 잘 나오죠. 블록에서는 이걸 스코프 블록이라고 하는데 리턴문은 쓸 수 없지만 블록의 마지막에 expression을 써주면 얘도 반환됩니다. 이 블록 바깥으로. 그래서 이 블록이 평가되는 건 1로 평가가 되는 거죠. 1을 반환하고 그게 y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1이 잘 나오는 거고요. 리턴은 안 되는 거 방금 봤었죠. 3, 2, 1 이렇게 세 개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미콜론이 없다고 오류가 나죠. 마지막 것만 세미콜론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 반환이 되고요. 그러면은 3인데 이 익스프레션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뭐 할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도 버려지고 마지막 1만 반환이 돼서 이 블록의 이제 반환값 최종 값은 1이 됩니다. 함수랑 다른 점은 뭐 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함수랑 같은 점은 명령어들의 혹은 expression statement의 이제 모음이라는 겁니다. 함수는 결국 명령어 모음이니까요. 하지만 input, output이 input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는 있죠. 이름이 있냐 없냐.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뭐 지역 변수 같은 거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 A라는 거는 이 스코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Y는 하고 이제 블록 열고 A란 변수가 생기고 1이고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반환이 돼서 Y에 들어가고 그리고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2가 잘 출력이 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A를 출력하려고 한다? 근데 A는 이 스코프가 끝나면은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Cannot find value A in this scope. 그래서 얘는 이 스코프 안에서만 존재한다.
같은 경우에는 4를 평가하는 코드 블록. 이 블록 안에서 x는 3을 선언하고 그리고 x 플러스 1하니까 3 더하기 1에서 4가 반환이 되겠죠. 이 y에. 이 블록의 평가 값은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y의 할당 되죠. 그거를 바인딩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the value of y is 4 이게 될 거고요. 마지막 줄이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방금 본 거죠. 블록의 마지막 혹은 함수의 마지막은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저 익스프레션이라면 자동으로 반환이 된다. 세미콜론 자체가 이제 끝을 나타내는 거죠. 이 명령어 줄이 끝났다. 표현식 끝에 세미콜론을 추가하면 표현식은 스테이먼트가 되고 값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스테이먼트는 값을 반환하지 않고 그리고 expression은 하나의 값을 반환했었으니까요. 이제 반환값을 갚는 함수인데 우리가 계속 봤었죠. 반환값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환 타입은 화살표로. 러스트에서 함수의 반환값은 함수 본문의 마지막 표현식의 값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마지막 표현식 세미콜론 없으니까 익스프레션이죠. 세미콜론 있으면 스테이먼트가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이 반환값이 자동으로 암묵적으로 되는 거죠. 리턴을 써도 되지만 안 써도 자동으로 익스프레션 마지막 거를 반환해준다. five 함수에는 함수 호출, 매크로, let 구문도 없이 그저 5라는 숫자 하나가 있죠. 이게 완벽하게 유효한 함수. 익스프레션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간단하죠. x는 5, y는 함수 반환값을 변수의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말을 어렵게 써놨을 뿐이지 그냥 5를 호출해서 5가 되고 여기가 5를 x에 넣어준다. 초기값, 처음 넣어주는 게 초기값이니까 그냥 홈수 호출 5 넣어줌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5 함수는 매개 변수 없이 반환 타입만 정의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5만이 세미콜론 없이 외롭게 있는데 값이 반환하려는 값에 대한 표현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함수는 이제 플러스 1이라는 건데 x라는 값을 받아서 더하기 1을 해서 반환을 다시 해주죠. 그럼 5를 받아서 x는 5가 되고 5 더하기 1은 6이 되고 6을 반환해서 여긴 6이 되고 x의 바인딩이 6이 되는 거죠. 근데 x 플러스 1 끝에 세미콜론이 추가돼서 표현식이 아니라 스테이먼트가 된다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여기다 붙이면 오류가 난다는 거죠. 미스매치 타입. 왜 미스매치 타입이냐? 러스트에서는 암묵적으로 마지막 익스프레션을 함수나 블록에 있는 마지막 익스프레션을 반환해 준다 했는데 반환 타입이 i32인데 여기는 마지막 익스프레션이 없죠. 세미콜론이 붙었으니까 얘는 스테이먼트입니다. 그래서 i31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반환하는 게 없네. 그래서 미스매치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xpected i32 그리고 found 빈 튜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환값이 없으면은 빈 튜플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implicit 이게 암묵적인 거죠. 암묵적으로 얘를 반환해요. 반환값이 없으면. remove this semicolon to return this value. 이렇게 해서 이거 반환하고 싶으면 세미콜론 없애서 스테이먼트 말고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줘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죠.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매치 타입은 이 코드의 핵심 문제를 보여주고 플러스 1의 함수의 정의에는 i32를 반환한다 되어 있지만 i32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스테이먼트니까 익스프레션이 없는 거죠. 반환하는 익스프레션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빈 튜플을 반환한다고 했었죠. 빈 튜플. 항상 모든 연산, 모든 익스프레션은 하나를 반환한다 했어요. 하나의 값을. 그러면은 이 플러스 1은 하나라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익스프레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빈 튜플, 즉 없다는 뜻의 값 하나를 반환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없음, 빈 튜플이래요. x는 빈 튜플이 들어갑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것도 하나로 보는 거죠. 이렇게 약간 좀 약속, 대전제를 통해서 모든 연산, 모든 익스프레션은 하나를 반환한다 라는 것을 성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게 없는 대우가 아니라 미스매치인 대우가 되는 거죠. 이런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환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반환하는 게 없으면은 암묵적으로 빈 튜플, 없다는 의미의 빈 튜플을 하나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미스매치. 그래서 이거를 유닛 타입이라고도 불러요. 따라서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아 함수가 정의된 내용과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는다기보다는 빈 튜플, 유닛 타입이 반환된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